안녕하세요. 책이 나온 김에 책과 관련된 토크를 해보는 나온 김에 프로그램의 사회자 임지훈입니다. 저는 시와 에세이를 쓰는 정보영이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께 최신 천문학 논문과 여러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우주먼지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 책에 나오는 좀 상징적인 구절들을 같이 읽어보고서 그 구절에 대해서 작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또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그립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그 여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름도 하나의 시기이고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향해 손을 뻗는다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뻗는 거지? 라는 비문학적인 생각이 되게 들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구절도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정보영 작가님께서는 나는 그 여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걸 어떤 의미에서 혹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잡는 어떤 모양에 따라서 그립감들이 하나씩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좀 관념적이고 메타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그립으로 느껴보면은 어떻게 느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립을 쓰게 되었던 거고요. 각자 머릿속에 여름하면은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잡아볼 수는 없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잡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기억 속에서 나는 거기 머물러 있고 그게 내 기억이라는 것을 선별해서 뽑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어떤 사랑의 계절로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그런 문장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지금 나는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면서 감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여름은 어떤 여름이었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 안에서는 그립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사랑을 그립과 어떤 여름의 기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을 이미 합니다. 지나버린 그 시간을 붙잡고 싶다. 네. 다시. 저도 아련해지긴 하는데 뭐 잘 지내겠죠. 근데 자, 그럼 이번에는 바톤을 넘겨서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예, 그러면 좀 쓸데없는 질문 먼저 해도 되나요? 네. 여름을 향해 손을 뻗는다면 어느 방향을 향해 손을 뻗어야 될까요? 되게 재미있는 질문인데 우리가 여러 행성들에서 계절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온도로 구분을 해요. 상대적으로 더운 시기를 여름이라고 부르고 상대적으로 추운 시기를 겨울이라고 부르는 거죠. 빛, 따뜻함, 열기의 과잉을 지향해 나가는 방향이 여름이라면 빛의 부재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겨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손을 뻗는다면 그것도 충분히 그날 하루만큼은 그 날에 주어진 여름을 향해 손을 뻗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29페이지에 한겨울의 우유 데우기라는 시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멸균 우유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요. 가위로 멸균 우유팩 모서리를 자른 너는 유통기한이 3주나 지났어. 개수대의 우유를 흘려보냈다. 우리가 꿈꾼 건강한 생활은 흐지부지 되었고 금방 겨울이 왔고 멸균 우유팩은 한가득 남았다. 혹시 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어느 순간 변하잖아요.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데 유통기한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어느 순간 이 사람과 좀 멀어지게 되고 또 감정이 조금 더 소진되어 가는 듯한 또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때가 분명히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유통기한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써보게 된 시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바통을 넘겨서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물학자 관점과 천문학자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생물학자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끔 보면 사람 몸속에 사랑에 관여된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르몬이 평균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한이 3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실제로 3년 정도가 지나면 사랑의 감정이 식고 뭔가 권태기가 오고 이러는 것이 생리학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벗어나서 비생물들의 사랑까지 저는 중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천문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랑의 유통기한은 억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잠깐 저랑 손 잡아보실래요? 근데 왜 갑자기 말을 더듬으시면서 이렇게 손을 잡죠. 그러면 지금 저와 평론가분의 이 맞잡은 손 사이의 악력은 빅뱅 이후 줄곧
138억 년째 계속 우주를 팽창시키려고 하는 우주 팽성의 물살을 거슬러서 우린 그 악력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강한 우주 팽창의 물살조차 우리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서로 손을 맞잡고 버틸 수 있다면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 바로 이 사랑, 중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주가 정말 완벽하게 찢어질 듯 팽창해서 해체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사랑은 결국 영원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어떤 충돌에 의한 엄청난 사랑의 파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소멸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행성들의 소멸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랑의 어떤 유통기한처럼 끝나가는 게 아닌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행성이나 별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서서히 밝기가 어두워지고 어둠 속으로 숨을 뿐이지 마치 소멸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예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립이라는 시에서 그 남아있는 기억 속의 여름, 그것은 소멸이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어둠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근데 사실 재밌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문학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과학적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어떤 게 좀 더 나의 성격과 맞다, 혹은 나는 이쪽이 더 좋다, 이런 의견을 코멘트로 남겨주시면은, 리플에 달아주시면은 추첨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뭐죠? 지구 밖의 사랑 책을 증정하는 거죠. 5권 증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책을 5권이나. 아유. 5권이나. 혹시 오늘 이 토크 프로그램 어떠셨는지, 나온 김에 나온 소감이 어떠세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문학이랑 접점으로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또 문학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해주고 들으면서 좀 많이 또 메모를 하면서 오늘 시 한 6개는 지금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선생님이. 네. 자주 뵀으면 하는. 혹시 우주먼지님께서도 오늘 자리 혹시 어떠셨는지.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주제가 문학과 천문학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과 vs 이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대립구도로 만들어가는 방식의 서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더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고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오면서 문과 이과를 서로 적으로 두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좀 깨트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왔었는데, 다행히도 또 서로 잘 화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정하는 작가님의 그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여기서 촉발되는 또 과학적 얘기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하나의 인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나와주셔서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끝낼까요? 나온 김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